오늘 코너는 요즘 영화, 요즘엔 이런 영화 코너입니다. 요즘에 보기 좋은 핫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어쩌다 보니 계속 핫한 영화들을 소개하게 되는 코너인데, 원래 그렇게 시류를 타는 코너는 아니에요, 그죠? 약간 넷플릭스 탑10 같은 느낌으로. 점점 약간 그렇게 가는데, 네, 어쨌든 요즘 영화 소개해 주실 세영님과 상민상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세영님,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좋은 소식이 있나요? 유튜브를 열었다던데. 아, 맞아. 네,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도시팝 그렇죠. 이대로 괜찮은가? 그렇죠. 그것의 첫 번째 변화이지 않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세영님의 아이디어로 플레이리스트, 유튜브로 음악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디오처럼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아직은, 근데 원래 다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가 뭐 시작하면 거의 뭐 100 넘기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원래? 그죠, 어렵죠. 그래서 계속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도시팝을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도시팝을 검색하면 안 나와요. 심지어 그 시티팝에 붙여가지고 도시팝 하면 안 나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매가로 시간을 팝니다라고 치거나 풀 이름을, 또는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면 도시팝 오징어 게임 이러면 이제 하단에 좀 나와요. 제일 좋은 검색어를 방법은 디테일하게. 찾아오신 분들이 참 대단한 게 그렇죠. 아닌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 가면 간판도 없는데 옷 딱 파는 그런 집 있잖아요. 네. 어떻게 주인이 놀라는 그런 집.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희가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로 막 팔자를 고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시팝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거나 누구한테 쉽게 들어보라고 할 때 링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팟캐스트의 시스템들은 그런 편한 링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유튜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팔자 고칠 마음 없다는 그 말에 진심성이 있나요? 만약에 팔자에 고친다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팔자 고칠 마음 없다. 오늘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 더 길티입니다. 더 길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세영님, 요즘에 다룰 만한 네. 영화입니까? 요즘에 나왔으니 요즘에 다룰 만한 영화라고 굉장히 생각이- 염세적인 태도네요. 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 뭐 일단 넷플릭스 그 홈 화면에서 굉장히 자주 노출되는 영화였거든요. 뭐 제 알고리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일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9위 컨텐츠더라고요. 넷플릭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화제성도 있고 좀 넷플릭스가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오징어 게임에 지금 모든 것들이 좀 가려져 있지만 그렇죠. 약간 비수기 때 나온 넷플릭스 신작 같아서 그런 좀 타이밍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든 생각인데,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리고 90분짜리, 어떻게 보면 요즘 영화 치고는 좀 되게 짧고 컴팩트한 영화고, 굳이 요즘 영화에 짜맞추자면, 요즘 이런 영화들이 옛날 같으면 약간 돈도 안 되고 아웃하우스 가기에는 예술 영화도 아니고, 이런 소품 같은 영화들이 극장에 올라가기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뭐랄까, 넷플릭스 다운 영화들이라고 하자면 할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짬을 추자면 요즘 스타일의 영화이기도 하다. 굉장히 예리한 배순탁 씨 같은. 간단한 영화 소개와 줄거리 얘기부터 하죠. 일단 이 영화는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리메이크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방금 그 배순탁이라고 했던 말 취소하겠고요. 심지어 꽤 최근 영화의 리메이크작이에요. 이게 2018년에 덴마크에서 나왔던 영화였고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되고 나서 관객상까지 받았던, 꽤 그 당시에는 화제가 됐던 영화였고요.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심지어 했었었고. 그래요? 전에. 제목도 네. 더 길티였나요? 더 길티였고, 이게 CGV 단독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게 이 영화가 반드시 개봉돼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했었어요, CGV에서. 그래서 나름 화제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을 만큼 평단에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돌았어서 이 작품의 리메이크권을 두고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게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이크 질레날. 직접 그러면 이미- 그 판권을 산 거예요? 네, 판권을 사서 제작을 직접 했고요. 뭐 주연도 직접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오늘 소개드릴 영화 더 길티입니다. 감독이 안톤 후쿠아, 그죠? 그쵸. 안톤 후쿠아인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네. 이게 잘못된 발음이래요. 그럼요. 원래 발음이 엔트완 퓨카라고 합니다. 엔트완 퓨카? 네, 가짜 뉴스 아니고 저도 찾아보다 알게 됐어요. 이게 저도 당연히 안톤 후쿠아라고 계속 불러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톤 후쿠아였어요. 개명한 거 아니에요? 어디 안씨였길래 네, 어디 안씨에서 어디 NC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뭐 우리나라 콩글리시 같은 거였는지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지. 사족이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안톤 후쿠아가 아니라 엔투안 퓨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칼렛 요한슨도 원래 조한슨이라고 발음해야 되고 알죠? 맞아요. 제이크 질레날 그 영상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 발음하는 영상? 그런 게 있어요. 토크쇼에 나가서 진짜 그거 진짜 웃긴데 꼭 한번 I have to help you 이거- with it. It is actually Yeelan Halo. Yeelan hello. There it is. Yeelan hello. There it is right there. 엔투안 퓨카. 제가 기억하는 이 감독님은 형사물로 되게 유명해요. 경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마 트레이닝 데이도 이분 아닌가요? 맞아요. 트레이닝 데이로 이제 덴젤 워싱턴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았고 페르소나죠. 실질적인 이 엔투안 퓨카 감독의. 약간 퇴폐 경찰들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그런 액션 감독입니다. 액션 감독. 이퀄라이저 시리즈로 또 최근에 이퀄라이저도 안톤 퓨카 감독님이시군요. 네, 거기도 이제 덴젤 워싱턴 선생님이 나오시고. 넷플릭스는요, 참 자기네 오리지널 전에 이런 식으로 이 주연 배우나 감독의 영화를 살짝 앞에 한 달 전에 풀잖아요.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 그래요? 같아요. 네, 오, 되게 잘해요. 다른 전략적이구나. 굉장히 전략적이죠. 어쨌든 감독님도 그런 감독님이고 배우도 자꾸 좀 딴 얘기가 많아지는데 요즘 그런 배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영화의 제작을 갖는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의 수혜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브래드 피트라는 존재 때문에 옥자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런 단순한 물주의 느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느낌으로 또 다른 재능을 좀 펼치는 저는 그게 블랙 위도우 때 되게 좋은 영향이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스칼렛 요한슨이 프로듀서로서 그 영화를 컨셉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근데 또 그러고서 스칼렛 요한슨이 그 영화 때문에 소송을 한바탕 잘 마무리됐죠? 영화였습니다. 뭐 서로 완만하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원만하게 끝났죠. 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더길티의 주인공은 조 베일러라는 911 전화 교환원인데요. 이제 전화 교환원이라 하면은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되면은 그곳 근처의 형사나 경찰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 베일리가 원래 신고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형사였는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지금 좌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 베일러가 약간 냉소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당연하지만 이 전화 교환원으로서의 직업 윤리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다가 신고 전화 한 통을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약간 횡설수설했기 때문인데 근데 형사 특유의 직감 같은 걸 발휘해서 이 전화를 건 여자 이제 에밀리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역시나 여자는 지금 납치가 된 상황이었고 딸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911에 연락을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조 베일리가 완전히 이 사건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자기 권한 밖을 넘어가면서까지 이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화로만, 그죠? 그쵸.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공간이 제약돼 있잖아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화 상황실 그리고 화장실 정도만 나오지 다른 공간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 철저하게 이 조라고 하는 인물이 전화를 받는 상황에만 카메라도 집중이 되어 있고 네. 청각적인 정보로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유추하고 상상해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류의 영화들이 있는데 아마 그 기억들이 나시겠지만 그런 류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훈이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말했듯이 되게 이렇게 공간의 제약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있으면서 풀어내는 것들은 항상 신기하게 잘 좋아하면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되게 많은 거를 다루기도 하잖아요. 막 맞아요. 되게 긴 시간이나 되게 넓은 공간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상 위에서만 거의 보여지고 하룻밤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풀어내는 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나름 다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폐쇄적인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1인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상을 막 펼치게 하고 그런 영화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재미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호경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제한된 장소, 상황에 국한해서 보여주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어떤 영화세요? 폰부스. 맞아요. 폰부스. 그리고 저는 베리드도 떠올랐고 베리드.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치도 저는 조금 생각이 났었고요. 영화를 그것도 보면서.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같은 로크라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차에서 거죠? 네. 운전하면서 모든 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해결하는 그것도 있었고.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도 비슷한 류인 것 그렇죠. 같아요. 배우 한 명의 원맨 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점에서는 나름 되게 전통 있는 장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가 약간 보장이 돼요. 잘 만든 사람만 이런 소재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가성비 좋은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인물도 한 명에다가 장소도 거의 뭐 필요가 없고 각본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면은 뭐 거의 웰메이드는 보장이 된 그런 그렇죠.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그런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보는 내내 두 가지의 그런 궁금증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도대체 이 남자한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랑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꼬리를 계속 물고 가서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끝 결말이 계속 궁금하게 하기는 해요. 근데 중간에 아주 살짝 핸드폰을 들기는 했어요. 아 그렇군요. 상민사은요? 재미면에서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네.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좀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됐던 거는 제이크 질렌할의 어떤 힘? 그 배우가 약간 멱살 잡고 계속 끌고 가는 그 힘에 네. 이끌렸던 것 같아서요. 저는 뭐 좋게 봤습니다. 이 영화도. 참 그 제이크 질레라는 이런 역할에 찰떡이에요. 신경쇠약 걸린 불안한 사람. 약간 맞아. 눈빛이 좀 맞아. 무서운 눈빛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이런 강박증은 제이크 질레는 아니고 광기는 호아킨 피닉스다. 이렇게 양분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제이크 질레라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주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되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세영님 핸드폰 봤다고 하는데 아마 저도 비슷한 장면에서 핸드폰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크 질런이 통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내내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잠깐 전화를 끊어야 될 때도 있고 강약 중간약이 있는데 약으로 빠질 때 갑자기 지루해져요. 강중 완전 약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영화들은 그 주인공이 되게 사건의 대상자잖아요. 막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당하는 거거나 이런데 지금 이 영화에서의 조는 완전 당사자는 아니고 돕는 역할이다 보니까 살짝 그게 조금 그 긴장감이 좀 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영화가 결국 뭐 폰부스도 그랬고 더 테러 라이브도 그랬고 서치도 그랬고 뭐 베리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후반부의 이제 반전 있죠. 여기에 이제 딱 하나에 집중해서 완전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다들 어떠셨어요? 이제부터는 좀 스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전에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상상하게 되면 더 무서운 느낌인데 저는 뭐
가뜩이나 잔인한 거 못 보고 이러서 더 그런지 몰라도 반전이 터졌을 때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워낙 제가 심장이 약해서도 좀 있지만 나는 저는 이 정도 반전이면 되게 충격적이었다. 어땠나요? 저도요. 근데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죠?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었고 마지막에 그리고 감정을 다 쏟아낼 때 조가 되게 같이 엄청 좀 격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전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네. 캐스팅 리스트를 보다가 음. 에다노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폴 다노랑. 맞아. 그래서 폴 다노도 나중에 있어요. 에다노크가 폴 다노도 그 영화 초반부에 왜 출장 왔다가 여자한테 강도당했다는 신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폴 다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에다노크 이름이 있길래 야 에다노크가 나중에 뭔가 큰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일단 놀랐고 사실 반전은 전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그 등장하는 캐릭터 수 자체가 적고 반전의 여지가 있다면 거의 뭐 유일하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막 놀랍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줄거리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공이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당한 건데 네. 그 모종의 사건이 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에밀리의 상황과 뭔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가 뭔가 동일시 될 때 그때 약간 오 이거는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포일러를 가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저는 리메이크작인 줄은 전혀 몰랐고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만들 법한 영화다라고 생각한 건 이 영화가 그 경찰들 요즘에 무고한 과잉 진압으로 죽이는 그런 경찰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제이크 질란이 사실상 그 당사자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뼈대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스포일러도 그렇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런 얘기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호경님의 그런 뭐 일종의 해석 같은 거에 완전 공감을 하고 또 감독이 앤투안 퓨카 흑인 감독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은 물론 뭐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일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미에 그 어떤 앵커의 보도 같은 것들이 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법정에서 과잉 진압에 대해서 자백한 경찰이 이번에 4번째다라는 그런 보도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겨우 4번째인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적다는 이야기이고 사실 우리가 뭐 미국에 살지도 않지만 그런 특히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이 굉장히 횡행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영화가 아닌가도 싶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게 결국 편견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초반부에 이제 막 그 신고 접수 받을 때 이 사람이 형사다 보니까 직감을 가지고 일종의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런 것들에 막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럼 그걸 응대를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출장 온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그 강도를 한 여자의 어떤 인상착의나 인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매춘을 했구나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에밀리가 지금 납치 상황에 있다는 것도 남편의 신분 조회를 해보니까 폭행 전과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일종의 편견을 갖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이 낳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함이라든가 악영향 같은 것들을 알리는 영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할 거리를 은근히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개인이 어쨌든 의도는 선하잖아요.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사건에 깊게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근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뭔가 이럴 때 이제 개인들의 그런 판단 같은 게 과연 옳은가? 진짜 그렇게 개인이 그렇죠. 다 선택하는 게 맞나? 막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의도가 선하다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죠.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과잉 진압도 선에서 한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오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예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제이크 질레날은 이전에 19세 청년을 쏴서 죽인 거잖아요. 이제 내일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동료 경찰들은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무죄로 좀 돌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또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오판해서 그 사건을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이크 질레날이 일을 거의 망칠 뻔하다가 마지막에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해결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서 어떤 해결사라기보다는 좀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다 결국은.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 저도 원작 영화를 100%는 다 못 봤고
원작 영화를 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음. 원작 영화에서는 그런 과잉 진압에 대한 게 그렇게 크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특히 앤토안 퓨카 감독 뭐 그리고 지금 뭐 우리 BLM 운동으로 막 요즘에 한참 미국이 난리가 났던 그런 시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좀 메시지가 좀 더 또렷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사실상 그 반전이 놀라운 거는 주인공이 속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속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사실 종교적인 의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 시작할 때 아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성경 문구로 아예 시작을 하고 네. 또 캘리포니아 산불 계속 사태를 나요. 보여주면서 비춰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옥도의 풍경처럼 그려지거든요. 음. 그리고 종교적인 포인트가 되게 많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뱀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 그 에밀리라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해한 이유도 아이 안에 뱀을 꺼내주려고 했다라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에밀리가 주인공에게도 물어보죠. 네가 미성년자 그 용의자를 그렇게 과잉 진압했던 게 네 안에 뱀이 그렇게 한 거냐라고 했더니 뭔가에 홀린 것처럼 또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뱀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런 악의 근원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징으로서 또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전화로 자기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하는 것도 마치 화장실이긴 하지만 고해성사하는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과잉 진압, 뭐 편견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넓게 가보면 종교적인 그런 레슨 그런 걸 전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저는 그 불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영화의 큰 비주얼을 딱 압도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장치인 줄 알았는데 저도 뭐 종교적인 이게 의미가 가설인 거고요. 뭐 네. 이렇게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종교가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제가 지난주 코너부터 밀고 있는 건데 재미지수 10점 만점에 자 재미지수 몇 점으로 주겠습니까? 상민상부터. 이게 단순 재미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럼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오 높은 편이죠? 근데 재미로만 따지면 저는 좋게 봅니다. 이 영화. 세영님은요? 저도 7점이에요. 좀 그냥 후하게 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에요.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글쎄요. 저는 제한지원금 성격이 재미면에서 좀 까다로운 편이라 저는 한 6점 드리겠습니다. 6점 재미지수. 그래도 6점이면 뭐 평타 못 볼 맞아요. 영화는 아니다. 네, 저는 흥미진진하게 봤다. 자, 어떤 분한테 특히 추천하고 싶나요, 세영님?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은 제이크 질레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은 당연히 재밌게 또 그분만 나오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까지 그런 넷플릭스에서 막 MSG 팍팍 넣은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막 이런 식의 영상에 약간 지치신 분들한테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든 영화다. 상민상은요? 아까 호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한 80분 정도 되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딱 보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혼밥할 때 제가 밥을 너무 오래 먹나요? 약간 이탈리아식으로 먹게 되면 80분 정도 먹을 수 있죠. 네네 디저트 딱 먹으려고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럴 때 추천을 드리고 뭐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전화 콜센터라든가 뭐 고객 상담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보시면서 아유 일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저는 경찰 공무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네. 저희 되게 직업군의 추천을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길티였습니다.